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일 병인 첫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여러 신하와 함께 하정례를 행하고 할애받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하정례를 행하고 근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았는데 외인 사객 7명도 반열에 따랐다. 처음으로 새로 제정한 아학을 사용하니 그 의용과 법도와 성학이 선명하고 위의 있어 볼만했다. 백관이 드디어 중궁과 동궁에게 할애를 행한 뒤에 사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굴을 치니 대군 이하 여러 종친과 죽성군 안맹담이 들어와 모셨다. 육조천판 이상과 부마 그리고 이성으로 군에 봉한 자들도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일 병인 두번째 기사 허후가 양녕대군의 대내 유숙 허용이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 허후가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부왕께 죄를 얻었사온데 이제 은밀히 대내로 불러들이시와 유숙을 허용하시니 신등은 분울함을 억제할 길이 없사오며 온 나라 시민들의 심정도 또한 그러하올 것입니다 하고 정은 죄수도 또한 소를 올렸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1년 1월 1일 세종 13년 1월 1일 병인 세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이천으로 돌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일 정묘 첫번째 기사 진원 현감 이대종이 사조하니 백성 구휴를 당부하다. 임금이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전라도는 근년에 농사가 약간 잘된 편이나 그러나 타도에서 유리해 온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서 가서 먹고들 있어 곡식의 귀하기가 타도와 다를 것이 없으니 임지로 가거든 부지런히 위로하고 사랑하여 기하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3일 정묘 두번째 기사 경원절제사 송희미가 사조하면서 최사기의 대동을 건의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최세운의 아들 최사기는 무죄가 있사오니 그를 데리고 방어지로 가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리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구전으로 임명된 군관이 비록 제수에 비할 바는 아니오나 혹시 군공이 있어 상으로 내리시는 벼슬을 받게 된다면 벼슬길이 이로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최사기는 장리의 아들이라 구전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일 정묘 세번째 기사 건정전 등의 화제시 사용할 쇠고리를 만들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건정전이 높아서 만일 화재가 있다면 창졸간에 오르기가 어려울 것이니 쇠고리를 연쇠하여 처마 아래로 늘여놓았다가 화재가 있으면 이를 잡고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옥상이 위험하여 불을 잡으려던 자가 미끄러질 경우 잡을 만한 물건이 없으니 혹시 긴 쇠고리를 만들어서 옥상에 가로 쳐놓는 것이 어떤가. 총재 이천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이천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실로 지당하옵니다 하므로 드디어 성공감에 명하여 건정전 경해루 사정전 문무루 인정전 광년루 모화관에 사용할 쇠고리를 만들어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3일 무진 첫번째 기사 부처 중인 이징, 이군실 등을 석방시키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4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의 처벌 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에 대해서는 율문에 따로 제정된 조항이 없어서 일찍이 제서 유의율로서 그 죄를 온단하고 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오니 금원에 허가 없이 들어온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자는 2에서 3등을 감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이 율문을 적용하여 육전에서는 다만 율문에 의한다는 말만을 기재하고 제서 유의란 어기는 삭제하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검문이라는 것은 상리문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율은 이에 합당치 않으며 만약 율문에 의한다는 어기만을 기재한다면 뒷사람들이 어느 율에 의거할는지를 모를 것이다 하니 형조 판서 하연이 아뢰기를 만약 제서 유의율에 의한다는 하교를 씻는다면 그 교지를 능히 가감할 수 없을 것이요 범한자와 이를 살펴 막지 못한 수령을 반드시 모두 장100에 처한다 하오면 그 범한자가 100의 장형을 받는 것은 본시 당연하오나 수령까지도 100의 장형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검문에 들어온 율을 적용하여 범한자는 장형 100에 처하고 수령은 범한자보다 3등을 감하여 시행하되 아전을 수죄로 삼아 장형 60으로 하고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 같사오며 또 이런 뜻으로 교지를 내리신다면 법률을 모른다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사렵한 자에게 검문에 허가 없이 들어온 죄율에 비의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되고 다만 율문에 의한다고 일컬으면 필연코 명령을 어긴 죄율에 다시 비의할 것이니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차등을 두어 한다는 말이 실로 가할 것 같다. 그러나 제서 유의의 죄율이라고 어찌 차등이 없겠는가 하니 하연이 아뢰기를 그러하오면 제서 유의란 말을 전대로 기재해 올리고 이를 능히 살피지 못한 수령에 대해서는 그 정실을 전혀 몰랐던 자는 각찰하지 못한 것으로 논단하고 그 정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는 모율로 차등 시행하는 것을 그 말미에 보충하도록 하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4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1인의 하례를 없애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송의 조위에는 모두 1인의 하례가 없사오니 다시는 행하지 마옵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4일 기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묘문에 실을 지어 붙이는 일을 없앨 것을 청하다. 아뢰기를 삼가 옛 문헌을 상고하옵건대 묘문에는 실을 써서 붙이는 사례가 없사오니 금년 정조와 이쯤부터 문소정 광효전에는 첩자를 올리지 말고 중궁 및 동궁에게는 각기 실을 지어 붙이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5일 경호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양인과 결혼한 비자의 소생들의 양천을 엄격히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한성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가보년 6월 28일 이후에 양인 남편에게 시집간 공사 비자들의 그 기한 이후의 소생들은 이제 경술년 가을부터 비롯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이를 조사하여 장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사천인 경우 그들의 주인이 천인으로 만들려고 기한 전에 시집 갔다 주장하고 그 양인 남편과 비자들을 이를 양인이 되려고 기한 후에 시집 갔다고 이끌고 상호 고소하고 있으며 심한 자는 그의 남편을 남편으로 하지 않고 천부에게서 난 것을 양부 소생이라 고쳐 이르는가 하면 그 본래의 주인은 양부의 소생까지도 도리어 천부의 소생이라 일컬으며 서로 다투어 거짓 꾸며대면서 부자를 바꾸고 있어 다만 그 정위만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상을 상하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에서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고소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도관에 보내어 명백히 분별한 뒤에 장적을 이루도록 하고 또 유사에 송치하여 깊이 징계하여 뒷사람을 감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야인, 두친개, 보동개 등이 토산물을 바침으로 면포 39필을 하사하다. 야인의 두 지휘, 두친개, 보동개 등 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두친개에게 면포 39필을 답례로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갑상군에서 토표를 바치자 옷과 면포를 하사하다. 토표 3구를 포획해 바쳤으므로 군수 서침에게 옷 1습을 하사하고 포획한 사람들에게는 면포를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보동계와 동곡두를 친히 접견하려 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예조판서 신상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온 보동계와 동권두는 그 좌차의 고하가 어떠한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권두가 약간 높습니다. 그러하나 좌차는 저희들의 구례가 있을 것이므로 아무를 위로하고 아무를 아래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말이다. 전자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군상이 직접 야인을 접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는데 오직 병계랑만이 말하기를 친히 접견하시고 멀리서 온 노구를 위로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야인이 오면 내 일찍이 친히 접견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역시 내가 친히 그들을 보려고 한다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제사 묘향 조회의 출입 승강 때 사용하는 음악을 융안으로 통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당제를 고찰하오니 황제가 교사 묘향 조회에 그 마련된 자리에 임하여 출입 승강할 때의 음악은 모두 퇴화를 연주하였고 송제에서는 모두 건안을 연주하였사오며 본조에서는 제사의 의식과 사직에 친히 제사하실 때 종묘에 제양 드리거나 선농의 의식에 출입 승강하실 때의 음악은 모두 승안을 쓰고 이번 정조와 동지의 조화를 받으시려고 출입하실 때는 모두 융안을 썼사온데 향사할 때의 악명이 조회 때의 악명과 서로 다른 것은 고제와 위배됨이 있사오니 비옥군대 승안을 고쳐 융안으로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2월부터 잡송은 정침하고 기민구제에 힘쓰라 전지하다.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2월 초 1일부터 강도, 살인, 번간 등 풍속에 관계되는 것과 도망한 노비를 체포하여 관에 회부된 것 외에 긴급하지 않은 잡송은 일체 이를 정침하고 오로지 기민의 구제와 농상의 권장 독려에 힘쓰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해청을 바친 동권두에게 얼마나 상을 줄 것인가를 의논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본국 사람이 해청을 생포하여 바치는 자 있으면 면포 50필을 상으로 주는 것이 이미 전례로 되어 있다. 이제 동권두가 해청을 바쳐왔으니 장차 그 전례에 의하여 상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곱을 주어야 하겠는가 하니 지신사 황보이는 아뢰기를 면포, 홍면, 면포 각 10필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우대원 남지, 좌부대원 윤수, 우부대원 송인상, 동부대원 앙순선 등은 아뢰기를 면포 10필을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며 황보인의 건의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6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공사로 제주를 왕복하다 익사한 자에게 부의 내릴 법을 만들라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로 말미암아 제주를 왕복하다가 익사한 자에게 부의를 내리는 것이 법문화되어 있느냐 하니 대연 등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므로 곧 법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상좌도와 충청도의 처녀 7인을 사정전에서 친히 선발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경원 절제사 이징옥이 모친에게 미국 하사한 일을 살해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이품 이상의 보고 이와 조문 예제를 아래기를 이품 이상의 보고인은 처음 죽은 날 사자가 동계에 서양하였으면 주인이 사자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말하기를 신아무의 아비 모간 신아무게 졸하여 삽기에 어머니나 아내는 각기 그 칭호를 따라 하되 아내는 죽었다고 말한다. 삼가 모간 신아무를 보내어 전하께 아뢰입니다 하고 나서 재배한다. 사자는 나가고 주인은 곡하며 들어간다. 사자가 예조에 나아가 이를 보고하면 예조에서 이를 전하께 아랜다. 사자를 보내어 조상하는 의절은 그날 사자가 주인의 집에 이르러 소복하고 나면 사이가 주인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동계 아래에 서서 곡하게 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 서쪽에 동양하여 쓰게 하고 사이가 들어가고 하면 주인의 장을 놓고 질을 벗고 문 밖으로 나와 곡을 그치고 대문 밖에서 손을 맞아보고 먼저 들어가 문 오른쪽에 북향하여 쓴다. 모든 치적이 다 곡을 그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섬돌 사이에 남양하여 쓰게 한다. 사이가 주인을 인도하여 사자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면 사자가 전지가 있다고 말하고 조상한다. 주인은 곡하고 나서 사배하고 동계 아래로 물러가 서서 서양하여 곡하고 모든 친척이 다 곡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 밖으로 나오고 주인이 내문에 나와 곡을 그치고 대문 밖에서 배송한다. 사자는 돌아오고 주인은 질과 장을 전대로 하고는 곡하며 들어간다. 외조부상, 중궁 부모상, 종척상, 공주상, 제군의 부인상, 귀신상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민원봉이 참리 김금지 아내를 구타 살해한 일을 아뢰다. 황주 참리 민천수의 아들 민원봉이 그 아비의 말을 좇아 같은 참리 김금의 아내를 구타 살해하였으니 원봉은 율문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하여 마땅합니다 하니 명하의 1등을 감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8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이위 최약지 김자남이 부처 옮기는 일을 아뢰기를 앞서 배천에 부처하였던 이위는 황주로 옮기고 배천에 정력한 바 있는 최약지는 안악의 정로관으로 옮기고 임진에 정력한 바 있는 김자남은 한산의 정로관으로 옮기게 하옵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동권두 등이 해청 및 토산물을 바치다. 동권두 등 7명이 해청 및 토산물을 바쳐왔으므로 아울러 그의 아버지 동맥가천모가와 전호 적고내가 바치는 토산물도 헌납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강무시 의정부의 거가 수행을 그만두라 전지하다. 성정원에게 전지하기를 강무할 때에 의정부에서 관례에 의하여 반드시 거가를 수종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의정 맹사성은 나이 70이 넘었고 찬성 허주는 몸에 풍질이 있은즉 혹 의논할 일이 있다면 어찌 참찬 이하의 관원만으로 능히 이를 결단하겠는가. 의정부는 그가를 따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야인들의 조공에 대한 답례품의 수량을 예조해서
의논케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돈맥과 천모가가 일찍이 계면년에 사자를 보내어 조공을 바쳐왔기에 내가 그의 향화를 아름답게 여겨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저 마포 열피를 내려주었더니 자못 이를 기뻐하였다. 뒤에 또 사람을 보내왔기에 내가 구례에 의하여 이를 주려고 하였더니 황상이 말하기를 야인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표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후대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조선이 우리를 후하게 대한다 하고 스스로 높여 그 무리들을 통호하게 될 것이니 그 점진적인 흐름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옳게 여겨 드디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에 황상이 외방으로 추방되고 대신이 건의하기를 후대에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번 동권두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니 맹사성 신상이 대답하기를 후대에 내려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예조에 명하여 사여물의 수량을 논의하여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세번째 기사 경회루에서 위사의 기사를 관람하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네번째 기사 예조 참방 권진이 경기 정력 찰방 1명을 더 정원할 것을 청하다. 권진이 아뢰기를 찰방의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영리들의 쇠잔해 가는 폐단이 날로 심하오니 찰방 1명을 정원하여 두 도로 나누게 하되 영소로부터 산예까지를 한 도로 삼아 경기우도 정력 찰방이라 호칭하고 양재로부터 무엇까지를 한 도로 삼아 경기 좌도 충청도 정력 찰방이라 호칭토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다섯번째 기사 호조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 시조의 제전을 이결식 급여하다. 아래기를 충청도의 백제 시조와 경상도의 신라 시조와 평안도의 고구려 시조의 제전을 각기 이결식 급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여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어부를 위조한 중 지명을 차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0일 을해 일곱번째 기사 형조에서 창규와 비자의 소생이 어미의 신문을 따를 것을 건의하니 허락하다. 형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갖고 올 창기의 소생은 청컨대 공사의 비자가 누차 그 남편을 갈고 양천들이 서로 번갈아 언멸이 간통하는 예에 의하여 그들의 원에 따라 처리하지 말 것이며 가보년 6월 이후에 공사의 노자가 공사의 비자에게 장가가 서나은 것은 그 아비가 뒤에 비록 양인이 되었더라도 그가 천할 때에 장가가 서나은 것들은 그 어미의 신분을 조차 시행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의정부에 내려 제주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병자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병자 두번째 기사 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병자 세번째 기사 명사성 허조 신상 정초 황보인 등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의논케 하다. 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예조판서 신상 예조 참판 정초 예문관 제학위원회 전 총재 신상 예조 참의 이긍을 불러서 지신사 황보인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승문원일 관리를 나이 젊고 총명 민첩한 자를 택하여 한어를 습득하게 하였으나 공효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 잠시 임명하였다가 곧 전전시켜 그 하급에 전념하지 못한 소치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의 심정이란 모두들 대승이나 육조 등을
체류하려 하고 어떤 한 직임에 오랫동안 체류하려 하지 않으며 학문하는 길도 역시 억지로 그 학문의 근면도로 갈 수는 없고 반드시 마음으로 진정 좋아한 연후라야 비로소 그 공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간간히 번화하고 중요한 직임을 주어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도로 본업을 맡겨 그 숭상장려하는 뜻을 알게 할 것이며 따로 오랫동안 그 직임을 맡기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이세형, 이변, 김하, 김퇴지 등은 부지런히 이 문을 공부한 자로서 꽤 하늘을 알고 있사오니 보름지기 본원에 출입하게 하여 그 업에 더욱 정통하게 할 것이며 이세형은 그 양친이 모두 늙었다는 이유로 외임을 원하여 나간 지도 이제 거의 2돌이나 되어 있어 전업을 잊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청하옵건대 본원에 도로 불러들여 그 전업을 정밀히 연구하게 하고 1년에 2번씩 부모를 뵙도록 허용하소서. 또 참회는 본원의 추천에 따라 전임해 오는 규례가 있사오나 그 판사 이하 부교리 이상을 이조로 하여금 선발 추천토록 하면 간혹 이문을 모르는 자를 이에 충당 임명하는 수가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이도 역시 제도관의 천망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또 성문은 관원으로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적사오니 글씨를 잘 쓰는 자를 널리 선택하여 비록 급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역시 본원에 나오도록 하소서 하였다. 두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왜 통사 김원진이 유고국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전하기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국토가 멀리 뻗쳐 있고 예의가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어 본시 중국이 경중하는 바 되어 왔는데 이번에 온 서계의 예조판서의 도서가 어찌 그렇게도 작으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저 유국국이 일찍이 중국과 통례하여 벌써부터 인장을 받아왔던 것이니 이제부터는 통신을 전할 때마다 역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외인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명령 개통이 없이 각기 도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회답하는 데도 역시 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특히 예조낭청의 인장을 주조하여 통신을 교환할 때 그 등급에 따라 모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인은 본래 예의가 없어 그 군주에게 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도서를 사용하고 있사온데 우리나라의 회답 서계에만 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국국은 중국을 섬기기를 매우 근실히 하고 있으나 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유독 관원을 파견하여 예의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사온데 우리나라가 도서로서 상통하고 있는 것은 본시 우연에서 나온 것이오라 중국에 알려도 무방할 것 같사오나 만약 인장을 사용한다면 그 일이 국가의 대체와 유관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이 사실을 듣는다면 반드시 사교를 버리고 있다고 이를 것이므로 종전대로 두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였다. 그 세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이번에 상호군 남급과 대우군 박연 등이 서로 새로 악을 제작하여 바쳤으므로 내 이에 농공 행상을 하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공력은 비록 적다 하더라도 관계는 지극히 중대하오니 위의 감력관으로부터 아래의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등을 두어 상전을 베푸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네 번째 의제에 이르기를 한나라 문제 때에 오왕이 조회에 나오지 않음에 문제는 괴장을 내렸으며 무제 때에 여태자가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며 이를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들로서 아버지의 군병을 농락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태형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이런 말들은 비록 내가 의논하려는 것과는 부합되지 않으나 그 귀추는 친애하자는데 불과할 따름이다. 지난번에 의평군 이원생이 인덕궁의 서재 정천보와 송유경의 모락에 빠져 태조의 어휘의 수기를 모사하여 노비의 사패를 위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뜻이 노비를 탐낸 데 불과할 뿐이므로 일찍이 유배를 당하여 내쫓겼다. 이제 그 본래의 관작을 도로 주어서 친척을 사랑하는 의니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종친을 보존하시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신자로서 군부의 어휘의 수기를 위조하였으니 목숨을 얻어 보존한 것만도 또한 가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산질에 두어 그 밖의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것이 실로 전하의 종친을 보존하시려는 아름다운 뜻과 부합될 것입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내 마땅히 면대하여 의논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정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송감을 강독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 송감을 강독하다가 고종의 진동을 죽인 대목에 이르러 탄식해 말하기를 진동이 태학생이 되어 소본을 올린 바 그 말이 몹시 도를 지나서 죽임을 당한 것은 오로지 은밀히 이강을 비호한 제목에서 온 것이니 애석하였다. 이강도 역시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등용을 보지 못하였으니 한스러운 일이 아니랴 하니 동부대원 안숙선이 대답하기를 여느 때인들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인주가 변별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정축 두번째 기사 올적합지위 자용대가 토산물을 바치는 면포를 하사하다. 31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1일 2일 정축 세번째 기사 맹사성 등과 종친의 풍계 신료들의 가옥 크기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 맹사성 찬성 허주를 불러 의논하기를 당나라 태종은 동성들에게 자기를 봉하였으나 그 뒤에 폐단이 생겨 마침내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송나라 신종은 복이 있는 친족에게만 언전을 베푸니 이를 말리는 자가 아름다운 제도라 일컬었다. 친척에게는 부유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귀현을 바라는 법이니 이로부터 정치하는 법이란 친척을 서로 친히하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이제 그 가옥의 정제에 있어 종친 부마라 일컬었으면 그 첩의 소생이라도 바로 비빈의 소생과 차이가 없어 전년 친소에 따라 강수에 대는 구분이 없으니 친척을 친히하는 그 뜻은 후하나 그들의 후에까지 전해 내려가서 종친이 점차 번성하게 되면 그 폐단이 반드시 생기고 말 것이다. 복제가 다한 종친들이 친아들 친형제와 구별이 없다면 이는 매우 온당치 않으니 이를 어찌 조처하면 좋을까 하니 맹사성 등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하교가 실로 여망에 부합합니다. 이제 종친을 친아들 친형제라 계칭하면 그 계대가 먼 종친은 각기 그 품질에 따르게 하고 종실의 부녀도 역시 남편이나 공주, 옹주의 품계에 따르게 하는 것이 온당하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부마의 명칭은 제후극에서는 쓸 것이 아니온데 단지 전조의 구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치지 않은 것이니 의당 그 칭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의논이 매우 내 뜻과 부합하노라 하고 예조에 하교하기를 대소시민의 가옥이 정한 제도가 없어 이로 말미암아 서민의 가옥은 참남하게도 공경에 비기고 공경의 주택은 참남이 궁궐과도 같아서 서로 다투어서 사치와 화미를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가 없으니 실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간으로 하고 대구는 이에 10간을 더하고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서민은 10간을 넘지 못할 것이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을 쓰지 말 것이다. 또한 화공은과 진체, 단층을 쓰지 말고 되도록 금소, 간략한 기품을 숭상하되 사당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이나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숙석은 다듬은 돌을 말한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네번째 기사 춘추부시를 50이 넘은 자와 부자가 함께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다. 예문관에서 아뢰기를 50이면 기운이 이미 쇠약하여 학문 공정의 진보를 보기란 어렵사오니 이제부터는 문관들의 춘추 중월부시에
나이 50에 찬 자와 비록 50이 차지 않더라도 부자가 같이 짓는 자는 그 아버지는 면제토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춘추부시에 부자가 함께 나와 짓는 것은 없애고 과거에도 부자가 함께 응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춘추 중월부시는 봄, 가을, 중월에 행하는 시부의 시험이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5번째 기사 박고의 직첩을 도로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6번째 기사 행부사직 고중안의 장법과 풍수학 바로잡기에 대한 상소. 행부사직 고중안이 상언하기를 장법에 어떤 절제가 없어 상하의 분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길지를 점령하고 있어 몹시 무례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욱이 산천은 한도가 있사온데 이를 쓰는 자가 날로 많아서 수년만 더 지날 것 같으면 마침내 쓸만한 곳이 없을 것이오니 원하건대 이제부터 남양으로 된 크게 유리한 지대는 신료들의 임의 사용을 불허하게 하시고 만약 남양으로 된 상등 땅에 분묘를 쓴 자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길지를 가려서 옮겨 장사하게 하시고 미리 그 산맥의 기운을 기르도록 하옵소서. 또 도승으로부터 사방 3, 4, 1 길 되는 곳에 2, 3명을 선택해 보내어 남양으로 쓸만한 땅 수십 개수를 찾아내어 표목을 세우고 그 소재관으로 하여금 이를 살펴 지키도록 하옵소서. 또 자리에 대한 서적이란 세상에 전하는 것이 희귀하고 다만 서운관에 소장하고 있는 지리전서 몇 종과 대전 일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지리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법에 어두우면서 함부로 이해를 말하는 것은 모든 서적을 널리 상고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풍수학이 그 관직은 있으나 아무런 실상이 없으니 실로 가탄할 일입니다. 만약 지리대전, 지리전서, 지리신서와 영경, 천일경, 지주림 등의 여러 서적을 세상에 간행하고 문사들로 하여금 이를 연구 해명하여 새로 진작해 일으킨다면 풍수법이 세상에 밝게 되어 여사스러운 말들이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며 이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경기지방 안에 남양으로 된 크게 유리한 지대는 개인의 사용을 금하고 지리에 가는 모든 서적을 북경에 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구입해 오도록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7번째 기사 이조에서 지방관의 품질을 논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외관의 품질은 주관 6익에 의하여 유수관한 종이품 대도호부와 목관은 정사품 도호부는 종삼품 지군사는 종사품 판관 현령은 종오품 현감은 종육품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외관은 지방관을 말한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2일 정축 8번째 기사 상의원 장인 김치진이 여연의 밭을 옥으로 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상의원 장인 김치진이 성정원에 고하기를 중국에서 재상과 부녀자들이 타는 교자에 가리는 발을 모두 새 옥으로 엮어 만들어 호와 찬란하여 눈을 황홀케 하오니 비옵건대 여연의 이를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며 성정원에서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물건이 사치스럽고 또 견고하지도 않으니 하필 이것을 써서 무엇 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3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4일 김효 첫번째 기사
동권두의 강무 수행권을 예조판서 신상과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예조판서 신상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온 동권두가 강무하는데 시위하기를 희망한다기에 이미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한 바 있는데 대신들이 무엇라 하든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은 말하기를 강무길에는 되도록 간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수품과 군사들이 그다지 많거나 성대하지 않으니 이를 야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뒤따르기를 원한다며 패단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비와 군사가 비록 간략하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어찌 중국의 그 일만 비교하겠는가? 하고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 모두 옳다고 하고 혹은 부당하다 하거늘 임금이 신상에게 이르기를 저 사람이 만약 다시 말하거든 우선 향화한 자로서 평소 수기하던 사람들이 그가를 호종하는 것이 상례라고 대답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옛날 한나라 때에 흉노가 정승으로 복종하니 황제가 특히 수렵을 나가며 뒤따르게 하여 이를 보인 바 있으니 흉노는 외방의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했거늘 이는 경내의 사람인 것이다. 다만 처음 온 자는 그가를 호송하는 예가 없으니 다시 이를 의논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태조 황제가 북정할 때에 동맥과 천모가를 대하기를 매우 후의하신 바 있으니 이제 만약 따라가도록 한다면 마땅히 후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이 듣건대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조 때에 향화한 자는 침전 곁에서 수기 시위하고 대우가 대단히 친절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서로 원한을 품고 있다니 지금 우리는 마땅히 후히 대하여야 할 것이니 수기에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나간 뒤에 임금이 대원들에게 말하기를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그가를 호종함이 옳습니다 하며 안숭선이 아뢰기를 맹사성, 권진 등이 모두 불가한 것으로 말하였고 허조도 역시 말하기를 특히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여는 것인데 야인이 그가를 호종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뒤에 오는 자들이 모두 그가를 따르고자 한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도 역시 그러하오나 청하건대 임시 좋은 말로 대답하기를 투하해서 조정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예와 달라서 계달하기 어렵다고 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예조의 이 뜻으로 유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4일 기묘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4일 기묘 세번째 기사 알타리의 동하리, 어허, 취라수 등이 토사물을 바치니 물품을 내리다. 차등을 두어 물품을 내렸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4일 기묘 네번째 기사 경상도 계령 함양 지뢰 등지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5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5일 경진 두번째 기사 함흥소윤 최윤온과 지리강령현사 안개기사조원이 기민의 구휴를 당부하다.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함흥강령 등지는 근래 농사의 실패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다 하니 가거든 기민의 구제에 힘써 아사를 면하도록 할 것이며 또 죄수가 있거든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죄상을 규명하여 억울한 형벌을 베풀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6일 신사 두번째 기사 통사 김척이 사사로이 중국인과 모욕하였으므로 공문을 명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통사 김척이 사사로이 중국인과 통하여 무역하고 스스로 그 죄를 알고도 승복하지 아니하니 앞설 형을 가하여 문추하면 어떻겠는가. 비록 초사를 승복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증거가 명백하면 자명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예조 판서 신상이 김척의 죄상을 극구 전달하여 다시 이를 공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6일 신사 네번째 기사 전판 나주목사 전수홍의 성보공사의 폐단에 대한 상수. 무릇 천하의 일이란 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리와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조급하게 진행하면 백성이 그 해를 잊게 되어 원망과 비방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성명학께 없어 위에 임하시고 수많은 현명한 신하들이 그 직책을 다하고 있어 법령이 엄정공대한 데다가 외적방의 개척을 얻어 병기와 장비가 경고 예리하고 장수와 군조울이 명을 받들어 행하니 이는 이 동방이 생긴 이래의 한세 성세이옵니다. 그런 까닭에 외부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그 모습을 일체 감추고 조금도 감히 중동하지 못하는 이는 실로 100년간은 저희들이 쉽사리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사세입니다. 이러한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10년을 기한하고 먼 해변의 군현까지도 성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는 마치 연백주의 사람들이 호랑이를 장차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 집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다음을 수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막한 평야에서 호랑이가 오지 않으면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는 왜구가 침략하지 않는 것은 이 모두가 사리를 형세로 보아 당연한 것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지리상의 유리함이 인화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옛날에 현명한 임금은 차라리 인화를 중히 여길지언정 지리의 유리함을 얻는 것은 근무를 삼지 않았던 것이니 한번 인화를 잃는다면 비록 견고한 성보가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가을에 늙고 병 있음을 대언사에 보고하고 전주의 농막으로 돌아가 누워있으면서 인피에서 성을 쌓고 있는 실황을 고루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전주는 온 도내가 몹시 감으로써 쟁기로 땅을 갈아보지 못하다가 9, 10월 사이에 이르렀어야 비가 내려 백성들이 모두 기뻐들 하다가 가을가리가 겨우 시작되면서 인피 성보의 공사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온데 성의 척수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군정이 많아야 한다는 데만 힘써 경작지 3개월에 반드시 일정을 내게 하여 여염집이나 다 비게 되어 가을가리가 시기를 잃어 전주 한돈의 양맥의 밭에서 세전에 싹이 제대로 난 것이 드물었으며 또 이 역사로 말미암아 비명에 죽은 자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그의 부모 처자가 그 아픈 마음이 골수까지 들어가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도 이를 원망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 밖에 식량의 소모와 재력의 탕진으로 풍속노숙하는 세세한 폐단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사온즉 신의 어리석은 억척으로는 그 밖의 축성하고 있는 곳에 폐해도 대개는 반드시 이르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병법에 강함을 보이고 약함을 보이는 권변이 있다 하였는데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 역사가 상대방에게 약세를 보이는 한 실책이며 상당한 성조의 취할 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진시황이 만리의 장성을 쌓았으니 오랑캐를 방비하는 계책을 얻은 것 같았으나 인화를 크게 잃어 드디어 천하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곧 만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10년을 하나고 이 역사를 쉬지 않고 진행한다면 신은 아마도 백성들이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원망과 비난이 날로 늘어날 것이며 이 날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역사로 연유하여 대신이 명을 바꿨으면 그의 보좌관을 갖추고 여러 해를 외방에 머물러 있으면 그를 접대하고 또 맞아들이고 보내고 하는데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할 게 없어 이 역사를 모두 정지하게 하옵시고 백성의 힘을 아끼고 기르다가 왜구가 다시 일어남을 기다려서 장차 막기 어려운 사태가 있을 뒤라야 이를 쌓아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다만 강대한 외적이 우리 지경에 임박
발생한 극히 장황한 사태 이외의 평시의 공력에는 3개월의 일정씩 내는 명령을 금하시와 고인들이 백성들의 힘을 다하지 않게 하던 뜻을 살리시면 이 어찌 맑고 밝은 시대의 미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천운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지와 나는 서로 번갈아 찾아드는 법이온데 만일 수와 당이 침입하던 것과 같은 환란이 있다면 우리나라 인민들은 모두 산골로 도망하고 평지에 쌓아 포치한 성물은 모두가 적의 좋은 침략의 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비록 만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그 장원은 계책이 도리어 뒷날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니 이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오직 산 위에 있는 옛성으로서 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곳만을 이 성평 한날을 타서 시를 한정하지 말고 견고하게 수축하여 부르주변에 대비한다면 거의 그 장원한 계책에 부합하리라고 믿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군자가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백성의 일을 근심하고 먼 강호에 처해 있어서는 그 임무의 일을 근심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전하께서 발탁하신 후원을 받사옵고 벼슬이 이 품에 이르고 보니 천한 나이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비록 산지에 있긴 하오나 이것이 바로 강호 사이에 있으면서 임금을 근심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속에 품은 바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임금을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속인이 이와 같사옵기로 감히 기위하지 않고 진달하옵니다. 천한 자의 말도 성인은 취한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너그럽게 용납하시와 사람의 말에 즐겨 좇으시는 아름다운 덕을 보이시면 사책만대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 야시응계가 토산물을 바치는 면포를 회사하다. 29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7일 이모 세번째 기사 동권두에게 예조에서 잔치를 배설하여 줬다. 권두가 예조에서 자기와 올적합과 함께 향연을 베풀려 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올적합과 한자리에 초대한다면 연회를 배설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였다 하기 때문에 따로 잔치를 내려준 것이다. 이는 아마 권두가 비록 강하지만 올적합을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굳이 사피한 것이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두번째 기사 지 고성군사 이정문이 사주하는 기민구휴를 당부하다.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강원도는 농사를 낭비한 곳이니 임지에 가거든 그 백성을 잘 보살펴 구제하여 기곤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올적합 천호 이한계 등이 토사물을 바치오므로 면주 13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네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상과 동권두의 알현건을 논의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동권두가 말하기를 태종전하께서 부친 동맥과 천모가에게 상장군의 직위를 제수하시고 이내 진무 나장을 주시어 북변 지방의 방어 임무를 관장하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태종 황제께서 도지휘사로 부르셨사온데 중원에 있은지 얼마 안이 되어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빌어 조선경내에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홍이 선덕 두 황제께서 다시 부르지 않으셨고 나의 부친도 이미 늙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이어받아야 할 것이요. 또 나는 조선 경내에서 생장하였은즉 이 혁오는 이미 조선의 물건이오니 청하건대 우리 부친의 직임을 대신하여 북변의 간성의 임무를 맡도록 해주시오 합니다. 하고 아뢰기를 전일의 권두에게 알련을 허락하신 것은 처음 와서 조공하고 알련한 까닭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왔고 또 올적합이 권두와 자못 불러하오니 알련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니 내 보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5번째 계사 올저갑자 용계가 예조좌랑 이보정에게 동권두를 후대함에 대해 불평하다. 올저갑지 자용계가 예조좌랑 이보정에게 말하기를 동권두 부자가 경인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적이 되어 변경일대를 노략질하였고 또 연전에 우리 부락을 노략하고 이내 조선 변경까지 노략질하려고 꾀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원 절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절제사가 저희들에게 대적할 뜻으로 통고하니 권두가 마침내 와서 싸우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결같이 기부도 했거니와 전하께서도 후하게 대하셨는데 이제 이미 무사하고 보니 전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도리어 권두만도 못하옵니다 하고 또 복동계가 통사 마연대에게 말하기를 작년 초여름에 권두가 사람을 보내어 여러 날을 기하여 조선 변경을 노력하자고 제의해 온 것을 우리가 대답하기를 언덕을 후이 있고 어찌 차마 이 짓을 하겠느냐 하고 이내 이 뜻을 경원 절제사에게 통보하여 절제사가 미리 방어 대책을 갖추었기 때문에 끝내 오지 못하였고 또 전날 우리 부친 두 친계가 와서 조공을 바쳤을 적에는 전하께서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신 바 있는데 이제 소인을 대하시며 어째서 우리 부친만 못합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8일 개미 6번째 계사 집병허우가 강무 때 기근에 시달리는 강원도에서 유숙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이번 강무에 강원도에 이르러 하루를 유숙한다 하오니 본도의 작년 농사의 실패는 성상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비록 그 공봉하는 비용을 감한다 하더라도 대가가 머무를 것 같으면 그에 따른 패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해서 강원도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 한번 몰이한 뒤에 경기로 돌아와 유숙하게 하고 강원도 감사는 와서 알련하지 말게 하여 지대의 패단을 없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사의 소청은 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번 계제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뒤에 사냥할 여가가 없다. 고대의 제도에는 사시에 모두 수렵이 있었고 현재도 중국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다만 본국은 지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단지 춘추 양등만 행하여 왔으며 그나마도 중국 사신이 연이어 오게 되면 매양 그 하나를 패하곤 하였다. 또 강무라 놀며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수를 장만하고 군사를 조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래 국가가 무사하여 장병이 태만해이하고 있어 강모의 행사는 실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며 하물며 왕복이 겨우 10일 밖에 소유되지 않고 그에 따른 모든 물건을 이미 숙소로 옮겨 놓았으니 강원지경까지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다시 변동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첫번째 기사 급전제의 개정과 과전의 경기 환원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급전제를 다시 정하려고 하는데 다만 수령에게는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외방이란 간혹 품질이 낮은데도 올려서 제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직임대로 한다면 급여할 숫자가 많을 것이므로 산관에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예조판서 권진이 대답하여 아래기를 고제대로 현 직임에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신상 찬성 허주는 아래기를 현재 녹을 반급하는데도 이미 그 직임을 따라서 하고 있었은즉 급전에 있어서도 역시 직임을 따르면 뒷날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그래도 상관의 예를 따르리 하니 허주가 아래기를 다시 주관 6익을 상고하여 이를 참작해 정하도록 하옵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과전을 도로 경기 지방에 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근래 서울의 양국이 귀하여 이를 기내에 주려고 한다. 태종 때 중국이 침입해 오려 한다고 잘못 전해 듣고 군량을 비축하기 위하여 외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니 허주가 아래기를 비단 이뿐이 아닙니다. 조운하는 배가 안행랑에 이르러서 흔히 폐선되고 익사하기 때문에 전라도의 조운을 들기 위하여 그 도에 과전을 옮겨준 것인데 수년도 못 가서 다시 조운을 행하고 있으니 외방의 과전이 폐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세를 수납하는데도 역시 배단이 있는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배단이 실로 많습니다. 기내에 줄 것 같으면 보고 듣는 자가 많은 관계로 비록 호강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공의를 두려워해서 횡령은 못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대신가요 이노나요? 모두들 가하다고만 하면 마땅히 화는 하겠노라 하였다. 주관육익은 고려말 김구용이 지은 책으로서 전리, 군부, 판도, 전법, 의례, 전공의 육전을 기술한 것이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하연이 관리들의 포편법에 대해 아뢰다. 각 관서의 관리들이 그 장관으로 하여금 포편하게 한다면 육조판서는 가할 것이오나 삼품판사 같은 것은 품질이 높다 해도 역시 그 동료가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5, 6품의 사와 서령의 무리들이 어찌 그 고하의 등급을 정하겠습니까? 지금 헌사에서 이미 건난 여부를 규찰하고 이조에서 또 그 성적을 고찰하고 있어 비록 포편하는 법을 혁파해버린다 해도 관리들은 각기 그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편의 법은 조정에서 이루어 놓으신 법이 아니고 태종 때부터 비로소 그 법을 두었으나 미처 상세하게 갖추지 못했던 것을 내가 즉위하고 나서 그 법이